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조우 방송입니다. 북조선 망명조우 방송 1144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26분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전 7시 26분입니다. 오늘 방송은 계속해서 쭉 이어서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 국제연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제연방 창립과 관련된 방송 7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제연방을 구성하는 대륙들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륙들의 연합, 대륙연합. 제가 유럽에서 좀 3년을 살았는데 해수는 4년이지. 해수 3년을 살았는데 만 3년을 살았는데 유럽에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았어요. 유럽연합 안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서로 다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연합 안에서는 유럽연합에 가입한 나라들끼리는 서로 국경이 없어요. 아니 뭐 국경이 없다고 해도 비자가 없어요. 그렇게 유럽연합 안에서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화폐가 돈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사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자꾸 좋은 쪽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개편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을 내가 보면서 이거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 세계 각 나라들도, 각 대륙들도 이런 식으로 연합 형태로 가는 것이 편리하니까 아마 연합 형태로 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연방이 생기면 국제연방 산하에다가 각 대륙들의 연합을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연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도 만들어진 지는 오래예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이 기구는 만들어졌는데 지금 안에서, 그 나라들 안에서 서로 지금 싸우고 이러기 때문에 뭐 국경 문제, 그 다음 무슨 뭐 비자 문제, 이런 거 두루두루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마 아프리카 연합이 공식적으로 만약에 유럽연합처럼 만들어진다 그러면 몽땅 다 아프리카 사람들 몽땅 다 어떻게 하는지 잘 사는 북쪽의 이집트나 아니면 남쪽으로 남아공으로 도망치려고 그래야지.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유럽연합에서 제가 보니까 유럽연합 안에서 서부는 잘 살고 동유럽 국가들은 새로 가입해서 아직 서부에 비하면 가난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무지막지하게 무슨 다 프랑스로 독일로 밀려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독일 같은 경우 동독하고 서독이 있지만은, 독일 됐지만은 동독 사람들 지금도 가난한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무조건 몽땅 다 서독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어 놓는가에 따라서 연합 만들어 놓고도 유럽연합 만들어 놓고 유럽연합 안에서 마음대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자, 이민, 그 다음에 여행 이런 게 다 자유롭지만은 막 사람들이 막 이사가는 게 아니라고. 국경이 없으니까 국경을 다 개방해 놨으니까, 그러면 그 가난한 헝가리나 불가리아 사람들이 몽땅 프랑스나 독일로 영국 가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그 러시아에 포위돼가지고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
발트 3국, 응? 라트비아, 라트비아, 리트바,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3국. 이런 나라들 언제 뭐 소련, 러시아 침공 받아서 망할지 모르는 그런 나라 국민들이 불안해서 말이야. 그냥 다 도망쳐서 말이야. 유럽으로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안 간다고. 사람은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사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에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지역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연합이나 뭐 이런 게 생기도 무조건 사는데 다 뭐 그걸 가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로 다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연합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서는 남미 국가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미 국가연합. 근데 이제 남미 국가연합은 뭐 하여튼 뭐 아프리카 연합도 그렇고 남미 국가연합도 그렇고 있으나 마나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대륙별로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활발한 연합 아시안 국가연합에 보면 얼마나 지금 잘 활발합니까? 앞으로 유럽연합 다음으로 이제 진짜 이 국가연합이 생기시는 건 아마 아시안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앞으로 이제 유럽연합처럼 국경 개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이민 뭐 이런 거 다 개방하는 그런 형태로 아시안 국가연합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미연합, 북미 같은 건 뭐 사실 뭐 미국하고 프랑스는 미국하고 캐나다는 한 나라예요. 같은 나라예요. 그냥 국경이 있다 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무슨 뭐 미국 시민이 카나다에 마음대로 가고 카나다 시민이 미국에 마음대로 오고 그냥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비슷해요. 이미 미국하고 카나다, 그 북미는. 거기다 이번에 트럼프가 지금 그린랜드를 먹겠다 그러는데, 그린랜드까지 통합시키면 북아메리카 지역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미 북미연합은 이미 유럽연합과 같아요. 이 연합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그리고 또 이슬람 연합,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들도 앞으로 연합 같은 거 하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계 지역 각 대륙별로 또는 각 권역별로 연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연방의 큰 틀 안에서 각 대륙별 연방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편안한 쪽으로 가거든요. 편리한 쪽으로. 근데 유럽연합에 제가 가서 보니까, 유럽연합 사람 보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편리한 데로 발전하게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각 대륙별 연합이 생기고, 지금 유럽연합처럼, 그리고 대륙별 연합들이 생겨가지고 그 대륙별 연합들이 통합해서 통합체로서의 국제연방인 겁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아시안 하게 되면 그거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속하잖아요. 동남아시아 국가에 속하는데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 아마 유럽연합처럼 그런 이제 높은 수준의 연합으로 이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동북아시아 연합 같은 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일본, 한국, 무슨 중국, 뭐 러시아 같은 이런 동북아시아 국가 연합 같은 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여기가 너무 강한 나라들이, 너무 큰 나라들, 너무 강한 나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만 하면 무슨 한국, 중국, 대만 경제공동체 같은 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한국, 중국, 대만이? 중국이란데. 한국, 일본, 대만.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이제 뭐 10개, 15개 나라 찢어질 거니까 쪼개질 겁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나라들 중에서 상하이 같은 거는 상하이 공화국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에 광동, 선전 그쪽에 광동공화국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아마 뭐 한국, 일본, 대만, 그 다음에 상하이 공화국, 광동공화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경제적 연합 같은 걸 만들지 않겠나. 그러나 국가연합은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동북아 지역은 너무 정세가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렸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통합이 되는 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시아 연합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국제연방 산하의 각 대륙별 연합들이 지금 유럽연합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새로운 연방국가를 할 수도 있고 통일국가라도 할 수 있는데, 통일 대한민국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지. 통일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한 한반도 영토하고 그다음에 간도를 되찾아서, 간도까지 되찾으면 간도도 거의 이 면적이 한 25만 평방 정도 되니까, 그래서 남북한 그리고 간도까지 합치면 한 50만 평방미터 정도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일 대한민국을 추종하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만주공화국, 그다음 몽골공화국, 그다음 뭐 저기 저 산동공화국, 산동, 그다음에 저쪽에 저 화북공화국, 이런 이제 추종하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경제적 연방체 같은 건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건 혈연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혈연적으로도.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에다가 만주, 몽골, 뭐 산동, 그다음 화북, 이런 이제 지역들이, 국가들이 어떤 느슨한 연방체를 같은 걸 만들지 않겠나, 느슨한 연방,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 그래서 분명한 것은 통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 50만 평방 정도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남한의 중심이 주체가 돼서 북한을 후수 통일하고, 그 다음에 간도를 되찾고, 그래서 간도는 아마 한 25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합치면 한 50만 평방 되죠. 그쯤 되면 꽤 살만한 나라가 되지. 그러니까 남북한이 통일국가가 생겨가지고 남북한 그리고 간도까지 합쳐서 영토가 한 50만 평방킬로미터, 그리고 인구가 한 1억 한 2천 정도 되면, 그러면 꽤 살만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쯤 되면 이제 만주공화국, 몽골공화국, 그 다음에 이게 산동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지금 러시아 저기 극동지역도 이제 공화국이 이제 무슨 공화국이 몇 개 생길 겁니다. 러시아의 국동지역도 공화국이 몇 개 생길 겁니다. 몇 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몇 개 생긴 공화국들도 다 이제 통일 한국에 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하는 그런 국가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동아시아 공동체라기보다도 통일 한국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경제 공동체 같은 거는 아마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럽에는 유럽연합, 중동에는 중동연합,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서 중동연합,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연합, 남아메리카에는 남미연합, 그 다음 북아메리카는 이미 북미연합, 그 다음에 아시안,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연합, 그러면 벌써 6개지.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연합, 하여튼 극동연합, 하여튼 극동이라고 해요. 동아시아연합이라고 하면 전체가, 동아시아 전체가 일본, 대만, 그다음 상하이 공화국, 광동공화국 이런 거 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극동공화국 같은 건, 극동공화국 연합 같은 건 하나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러한 연합들이 다 이제 그러면 국제연방은 국제연방은 운영하기가 쉽지, 통치하기가 쉽지. 그 국제연방에 가야 되는 나라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는 것보다도 각 대륙별로 몇 개의 나라로 한 5-6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국가연합들이 생기면 그 국가연합 한 5-6개를 그냥 관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연방은 앞으로 이제 운영하기도 더 편리하고 더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방송이고, 국제연방 창립과 관련해서 7번째 방송이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8회까지 제가 8회 혹은 9회까지라고 생각했는데 8회에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